머릿말 1936년부터 지금까지 시즌을 거듭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BBS 방송의 닥터 후라는 드라마가 있다. 주인공 닥터는 공중전화 부스 모양의 타임머신 타디스를 타고 시간여행을 떠난다. 미래와 우주뿐만 아니라 과거 로마 시대와 빅토리아 여행 시대도 가고 섹스피어와 찰스 디킨스도 만나고 제2차 세계대전 런던 대폭격 현장에도 간다. 그가 역사 속에 여행하는 동안 과거 속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다양한 기록을 남긴다. 공중전화 부스 모양의 우주선과 그의 모습은 동굴 벽화 속에 국립도서관 역사책 속에 신이나 천사 또는 외계인의 모습으로 남는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바로 닥터 후. 도대체 닥터는 누구냐이다.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되는 회계. 대체 너는 누구냐?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비슷한 존재가 있다. 바로 회계이다. 측정을 통해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라는 시스템은 그 모양이나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과거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당연히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생존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건축 원가를 계산하고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측정할 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달랐지만 회계라는 시스템은 존재했다. 현재와 미래를 수행될 다양한 경영 활동에서도 역시 회계는 필연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경영을 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가족은 먹고 살 만한가? 지금 우리 회사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 내 재산은 얼마인가? 등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정도의 단순한 회계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기술로 작성된 복잡한 회계이든 어쨌든 회계는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경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회계는 경영 파트너인 것이다. 경영이 존재하는 한 회계 역시 존재할 것이고 경영 환경이 급변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단지 회계 또는 환경에 맞춰 변화할 뿐이다. 회계로 설명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회계는 인류가 발전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이다. 누가 할 말인가? 유명한 경영학자인가? 아니다. 바로 독일의 대문호 게테이다. 그만큼 회계는 숫자를 뛰어넘어 이 사회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이다. 흔히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부른다. 일상의 생활에서 언어란 말을 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나 글, 행동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계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좋든 싫든 숫자와 그 숫자들 사이에 활용해 표준화된 지표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방식이다. 쓰는 법보다 읽는 활용법을 배우자. 여러 회사에서 회계 강의를 하다 보면 회의 시간에 등장하는 용어의 대부분이 회계 영어라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공원이익, EV, 에비타,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 충당부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 등등 용어를 잘 몰라서 회의 시간에 주눅이 들 때가 하면 때로는 회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이처럼 재무 전공자가 아니라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회계 언어 구사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회계를 배우고자 책을 사들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대부분 교재는 재무 전문 직군 사람들이나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일반 직군으로서 실무와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C 언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모르더라도 인터넷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회계 언어 및
활용 능력은 재무제표나 경영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바로 이 책은 회계를 잘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 읽고 해석하는 것을 초점에 맞춰 썼다. 외국어 학습이 쉽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회계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따라 차근차근 회계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다 보면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 소설형 회계 입문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책들은 회계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알려줘서 좋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면 부족한 내용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따로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다. 전문 수험서와 소설형 입문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책.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국내 사례를 통해 실무에 많이 쓸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계 입문서를 몇 권 읽어보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이 책의 구성이 기존 책들과 많이 달라서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회계 지식부터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회계나 경영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맞춰 쓴 것이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배웠던 순서와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계라는 언어를 접근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타고난 회계 지능과 열의를 보여주신 임효진 에디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기도로 함께 해준 가족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12년 가을 출간을 앞두고 신흥철 강대조. 일러두기. 본책은 두 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으나 독자를 혼란을 주지 않도록 본문에서 구분 없이 필자로 통일하였습니다. 본책의 내용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 또는 특정 회계법인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책은 재무제표에 등장하는 숫자 중 가로 안에 들어 있거나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나 세모가 붙어있는 숫자는 모두 음수를 의미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본 책에서 등장하는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독자의 편의성을 위해 단위 및 표시 형식을 일부 변형하였습니다. 본 책에 포함된 이미지 중 일부는 저작권의 사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 시 연락 주시면 알맞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수익과 이익의 차이점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수익과 이익의 차이점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2.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4. 경영자들은 의외로 회사의 이익을 줄여서 발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5. 회계 지표 중 통계적으로 주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정보가 어떤 지표인지 알고 있는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라도 노라고 답한다면 지금 당장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수익과 이익의 차이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2. 매출이 느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경영자들은 의외로 회사 이익을 줄여서 발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 여러 회계 지표 중 통계적으로 주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정보가 어떤 지표인지 알고 있습니까?